한 줄로 다 찍었거든요. 잘하는 사람도 이렇게 점수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온다. 여기도 중요한데 모아서도 풀 수 있고 파트별로 모아가지고 100점 때부터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떻게 400점대에서 975점까지 토익 점수를 올렸는지 저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토익을 처음 봤던 거는 모의토익인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5,000원만 내면은 모의토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모의토익을 딱 보고 근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은 아예 한 줄로 다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400점대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엄청 충격을 받았었는데 사실 제가 학창시절 때는 영어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항상 1등급을 맞았었고 그런데 그런 점수가 나오니까 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제목 보시고 뭐야 원래 영어 잘하는데 뭐 제목 어그로 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하는 사람도 이렇게 점수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토익은 영어 실력보다는 스킬이라던가 방법론적인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한 시험일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사실 토익의 목적하고 모의고사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비즈니스 영어를 잘하는 게 약간 토익의 목적인데 비즈니스 관련 단어, 표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중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토익 시험의 성격인데요. 토익적 사고방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해하는데 저는 어려움을 겪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토익의 점수를 올렸을 때 가장 제가 도움이 됐던 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단어인데요. 제가 썼던 단어책을 보여드리자면 이 단어책인데요. 너무 유명해서 근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제가 단어를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뭔가 분량을 정해놓고 보지는 않았고요. 그냥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면서 좀 헷갈린다 아니면은 아닌 눈에 잘 안 익는다 이런 표현들은 다 이렇게 체크를 하거나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토익 이렇게 나온다 여기도 중요한데 뭐 이런 것들도 잘 봐줘야 돼요. 전치사에서 어떻게 묶어서 쓰이는지 자주 쓰이는지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파트 5 풀 때 어떤 거랑 가장 잘 어울리냐 이런 거 고르는 문제에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뭐 동의어나 반의어, 파생어 이런 것들도 좀 꼼꼼히 봐주셔야 되는 게 파트 6나 7에서 이제 이 밑줄 친 단어랑 비슷한 어휘는 뭐 이런 문제들 나오잖아요. 그런 거 풀 때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봐주셔야 되고 보면 또 800점 완성 단어, 900점 완성 단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봐주면서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보고 나서 이제 저는 한 두세 번까지는 본 것 같거든요, 단어장을. 그래서 돌릴 때는 이제 이 체크 있는 거. 처음에 그래서 체크할 때는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일단 다 체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체크 다시 봅니다. 체크를 다시 보고 그래도 조금 헷갈리네? 라고 하는 거는 따로 적어서 이제 아이패드 같은 데다 정리를 해두거나 아니면 뭐 다시 다른 표시를 해두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도움을 받았던 건 토익 어플인데요. 저는 이 토익 어플이라는 게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문제 풀 때 토익은 이제 2시간이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2시간 동안 풀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집중하기가.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문제를 만약에 다 풀었어요. 그러면은 답지를 확인을 하면서 이제 오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토익 어플을 쓰면은 그냥 누워서도 풀 수 있고 파트별로 모아가지고 내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만 모아서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풀 수가 있잖아요. 버스에서도 풀고 틈틈이 풀 수 있고 그리고 또 바로바로 답 볼 수 있고 해석도 볼 수 있고 이러니까 그냥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하는 게 진짜 성적 향상에 도움이 엄청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편함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썼던 어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산타토익입니다. 산타토익이 그 환급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토익 시험 몇 점 이상 되면은 몇백 퍼센트 환급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무조건 나는 환급을 받을 거야. 이러고 나서 이제 환급을 신청을 했죠. 근데 이게 출석이 하루라도 안 되면은 또 환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언제 한 번은 이제 술을 먹고 출석을 못 해가지고 환급을 받지 못했지만 환급을 받을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산타토익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 게 되게 분석이 잘 돼 있어요. 내가 헷갈리는 유형, 취약한 유형 같은 것들을 모아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나중에 모아가지고 오답을 한 번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산타토익은 유료이기 때문에 무료인 어플을 찾으신다면 YBM에서 나온 어플이 있거든요. YBM 픽토라고
출제 기관에서 나온 앱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의 질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산타토익처럼 취약한 유형만 모아서 풀어본다던가 아니면은 그 해석이 좀 더 자세하다던가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의 질도 괜찮고 무료이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도움을 받았던 거는 답지입니다. 제가 원래는 아이패드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이패드를 제가 잃어버려가지고 다음에 시간이 나면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이 답지를 제가 공부했던 이유는 제가 토익적인 사고방식이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익히기 위해서 저는 답지를 공부를 했는데요.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사회성이 결여된 그런 대화들이 자주 출몰을 하잖아요. 제가 F여서 그런지 좀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대화의 흐름이. 왜 이렇게 질문했는데 왜 이렇게 대답을 해? 약간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답이지? 약간 해석은 다 되는데 이게 그래서 왜 답이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패턴을 좀 알아야겠다. 어떨 때 답이고 어떨 때 답이 아닌지를 알아야겠다. 그래서 답지를 펼치고 예를 들면 파트 2가 어려워. 그러면은 이제 파트 2의 답안을 다 보면서 왜 이게 답이고 이게 답이 아닌지를 제가 분석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오답 아닌 오답을 한 거예요. 그렇게 모아서 보잖아요. 그럼 내가 헷갈리는 것들만 이제 따로 저는 아이패드에 정리를 했는데 모아서 보면 패턴이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막 한두 문제 만약에 틀리고 아 이래서 답이구나 하고 넘어가면은 사실 기억에 남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아서 보면은 아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패턴이 있구나 라는 거를 조금 알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토익적인 사고 방식, 문제 출제 유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는 이유에서 답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파트별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파트 1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파트 1은 사실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파트 1이 최근에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기구라든지 공사 현장이라든지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 나오면 좀 당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 단어나 좀 자주 나오는 표현 같은 경우는 정리를 미리 해두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뭐 단어장에도 이런 표현들이 모아져서 나와 있긴 한데 저는 따로 공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패드 같은 곳에 따로 정리를 해두셔서 시험 전 며칠 안 남았을 때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트 2인데요. 파트 2가 근데 요즘에 너무 어렵게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 토익 보신 분들도 다 이제 느끼셨겠지만 점점 답변이 약간 애매해지고 얘네들이 사회성이 약간 실종이 되면서 좀 애매한 답변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저는 이 책 ETS 기출을 저는 거의 기출로만 거의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4 가장 최신 책이 이 듣기 출제 경향이 가장 잘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 책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특히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에는 이 책을 풀어보면서 좀 실전 감각을 기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속어법이 진짜 중요한데 제가 어디 유튜브에서 한번 봤었는데 어떤 유튜버분이 choose your answer 이거를 choose를 A, your를 B, answer를 C 이렇게 해서 속어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속어법 하실 때 다들 O, X 이렇게만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실 텐데 저는 세모까지 꼭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렇게 애매한 답변들이 많이 나올 때일수록 좀 세밀하게 속어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A를 O라고 했어요. 근데 B도 답인 것 같고 C도 답인 것 같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어법을 좀 꼼꼼하게 하시는 게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문사를 꼭 듣는 게 중요한데 뭐 what이나 where이나 who나 when이나 뭐 이런 의문사들 있잖아요. 그 의문사가 나오는 부분에는 이제 집중력이 좀 흐트러질 수 있지만 그 부분이라도 이제 집중을 빡 해가지고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국식 발음이나 호주식 발음 이런 게 나오면 물론 뭉개져서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문장 뒷부분을 들으면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춰지듯이 약간 기억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집중력을 놓지 않고 네 듣는 게 좀 파트 2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3랑 4인데요. 파트
파트 3랑 4는 약간 종합적인 능력이 많이 요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좀 캐치를 하고 그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듣기가 안 되는지 아니면 내가 단어를 모르는지 아니면 들으면서 동시에 생각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서 계속 점차적으로 노력을 하시면, 근데 파트 3랑 4는 조금 성적이 더디게 올라가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대화에 텀이 존재하잖아요. 그 사이에 무조건 문제를 다 읽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고요. 뭐 동그라미나 이렇게 체크 표시를 중요한 문장, where이라던가 이런 who라던가 이런 의문사의 체크를 해주시는 것도 좋고, 뭐 어떤 방법이 됐던 간에 내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 문제를 읽어줄 때까지는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대화는 뭐 텔레폰 대화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또 문제 지문이랑 이런 것들을 또 힌트로 삼아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예측을 하시면서 들어야지 답을 또 빠르게 고를 수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5인데요. 파트 5는 기본적인 문법이 어느 정도 선행이 되어야지 성적이 좀 빠르게 오를 수 있는 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주어고 또 동사는 뭔지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문법은 공부를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약간 저는 이제 학창시절 때 내신이나 이제 모의고사 이런 거에서 문법 문제 나오면 거의 감으로 풀었거든요. 문법 공부를 많이 안 했기도 하고 잘 몰라도 이제 감으로 풀면 유형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 보니까 대부분 맞았는데,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어정쩡하게 약간 감으로 풀면 틀리는 문제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문법으로 어느 정도 완성을 하시고 뭐 단어나 접속사, 전치사 등을 공부를 하면서 또 반복해서 문제 풀어보고 또 많이 틀리는 유형이 있다면 그 틀린 유형의 문제를 좀 몰아서 풀어본다든지 아니면 뭐 때문에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시는 노력을 계속 하시면 그래도 파트 5는 성적이 되게 빠르게 오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트 6랑 7인데요. 이제 이 파트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푼 다음에 오답하는 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한데, 구간별로 공부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400점에서 500점대이시라면은 기출을 무조건 많이 풀어보는 게 아니라 좀 빈출 어휘, 토익 빈출 어휘랑 또 의미를 파악하면서 어느 정도 문장을 좀 속도감 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600점에서 700점대다. 그러면 시간을 재고 OMR 마킹까지 포함을 해서 문제를 시간을 안배를 하면서 계속 풀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뭐 토익 단축, 시간 단축 스킬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보시면서 사람마다 맞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이런 방법으로 해라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적용해 보면서 자신만의 이제 방법이라던가 좀 문제풀이 순서 같은 거를 좀 정립을 해 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800점대부터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제 디테일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때 약간 오답노트 같은 거를 고득점을 맞으려면 오답노트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답노트 같은 것도 하고 내가 어떤 유형에서 자주 틀리고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포착을 해서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는 거, 그리고 이제 틀린 것만 따로 모아서 이제 보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토익 공부 방법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토익 점수 다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하게 막 모든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제가 다음에 시간이 여유가 된다면 그런 방법들도 푸는 방법들도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